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씻어요. 근데 손녀가 저를 안 껴안으려고 해요. 혹시 제가 냄새가 나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혹시 귀 뒤를 닦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에 어르신은 멋쩍게 웃으시며 거긴 생각도 못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냄새는 결코 더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이고 우리에게 돌봄을 부탁하는 아주 작은 외침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몰랐던 그 냄새의 정체, 그리고 단 1분 귀 뒤를 닦는 습관으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의 품이 되고 싶다. 자, 지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스스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몸에서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누군가는 그걸 노인의 냄새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호레비 냄새, 묵은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마음속으로 작게 무너집니다. 나는 분명히 매일 씻고 청결에 신경 쓰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냄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냄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냄새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영자 할머님은 혼자 사시는 76세 어르신입니다. 매일 샤워하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다가오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옷에서 좀 서랍장 냄새 나요? 그 말에 할머님은 상처를 받으셨고 세제를 바꾸고 향수를 뿌려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냄새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변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누구나 겪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냄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씻어도 없애기 어려운지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냄새는 그냥 기분 탓이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좀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특유한 냄새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 냄새는 별표 실체가 있는 노화의 징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지방 분비는 줄고 대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이때 몸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생기는 물질이 바로 별표 이노넨날 이다시에노엔이엔에일 별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바로 노인 특유의 쾌쾌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김진수 어르신 72세는 손자들과 놀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냄새 나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르신은 마음이 조금 찢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 향수를 사용하고 세제를 바꾸고 심지어는 매일 샤워까지 하셨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청결하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돌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씻어도 그 냄새는 잘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노넨날 이다시에노에니에네이엘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약 이름 같고 병원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노네날이야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그 특유한 쾌쾌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이 노네날은 40대 이후부터 몸에서 점차 생성되기 시작하며 50세를 지나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지방이 시간과 산소에 노출되며 서서히 변질되면서 생기는 물질인 셈이죠. 이 이노네날은 다른 냄새들과는 달리 물이나 일반 비누로는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씻어도 향수를 뿌려도 옷을 삶아도 그 특유한 냄새는 남게 되는 겁니다. 이은자 할머님 74세은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전날 목욕탕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비누도 향기 좋은 것으로 바꾸고 로션도 새로 사셨죠.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귀 뒤쪽이 약간 좀.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님은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민감하게 기억되는 감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노네날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덮거나 숨기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돌보는 것이 진짜 향기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노네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부위를 자주 놓치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샤워해요. 비누도 좋은 거 써요.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열심히 씻고 깔끔하게 관리하는데도 그 특유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 때문입니다. 그 냄새의 정체인 이노네날은 피부 겉이 아닌 지방산이 모이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기름 성분과 결합해 피부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누 거품을 아무리 내고 문질러도 그 부위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냄새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박정임 할머님 75세은 항상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점심엔 햇볕에 옷을 널고 저녁엔 꼭 샤워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 권사님께서 장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임 권사님, 향기 말고 좀 다른 냄새가 나네요. 그 말에 할머님은 얼굴이 붉어지셨고 그날 밤 세수하던 중
자신의 귀 뒤를 처음 만져보셨다고 합니다. 어머, 여긴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냄새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물로 씻는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냄새가 가장 많이 모이는 정확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닦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를 닦아야 냄새가 없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쪽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모여 있으며 머리카락과 목덜미 사이에 끼어 있어 통풍이 잘 안 되고 잘 씻지 않게 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샴푸할 때도 손이 닿지 않고 세수할 때도 건너뛰기 쉽고 샤워할 때도 거품만 스치듯 지나가죠. 그러니 당연히 이 논의 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장소가 됩니다. 정년호 어르신 73세은 몸이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새 수건만 사용하셨지만 왜 내 몸에선 항상 뭔가 남아있는 기분이지? 라는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놀다 말고 귀 뒤를 문질러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좀 기름져요. 그 말을 들은 청 어르신은 귀 뒤를 거울로 들여다보았고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으로 그 부위를 닦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손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요.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크고 비싼 행동이 아니라 작고 정확한 습관입니다. 귀 뒤 이 작은 부위 하나가 당신의 향기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귀 뒤를 어떻게 닦아야 가장 효과적일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냄새의 중심은 귀 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부위를 어떻게 닦아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1분. 따뜻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작은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줍니다. 이 물을 너무 짜내지 말고 살짝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3 귀 뒤를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4 한쪽당 15에서 2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5 가능하면 아침에 세수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입니다. 조정희 할머님 79세은 평생을 아이들 돌보느라 자기 몸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옛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휘야, 예전보다 얼굴이 더 따뜻해졌네. 향기도 좋아졌고. 그때부터 할머님은 매일 아침 손수건 하나를 따뜻한 물에 적셔 거울 앞에 서십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1분 이 하루 중 가장 차분한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단지 꾸준한 관심과 작은 습관을 기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매일 1분 귀 뒤를 닦는 행동이 그저 냄새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리거나 강한 세제를 사용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향수나 화학 제품으로 냄새를 덮는 것이 왜 위험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냄새가 신경 쓰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향수를 써요. 방향제를 뿌려요. 향 나는 비누로 더 자주 씻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들은 일시적인 가리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노넨날 같은 노화성 냄새는 향수와 섞이면 오히려 더 강하고 불쾌한 복합 냄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향수는 좋은 냄새이지만 기초 냄새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두 냄새가 섞여 더 이상한 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향수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춘자 할머님 76세는 손녀가 냄새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며칠 전부터 향수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손녀가 방문하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향수 냄새랑 뭔가 좀 섞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상처받은 할머님은 향수를 끊고 다시 귀 뒤 닦기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손녀가 조용히 다가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할머니 냄새라서 좋아요. 냄새는 숨길 게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덮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에서 나는 냄새뿐 아니라 집안의 냄새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향기로운 집을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후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냄새인지, 조금 멀어지고 싶은 냄새인지요. 특히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무 말 없이 슬쩍 뒤로 물러서거나 포옹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거리를 묵묵히 견디게 됩니다. 정길자 할머님 78세는 원래 손자와 꼭 붙어 자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손자가 혼자 자겠다고 말하고 같이 TV도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었나 보다 시큰둥했지만 어느 날 손자가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그날 밤 할머님은 한참을 울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귀 뒤를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손자가 다시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냄새가 포근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거리는 별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냄새는 그저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함께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집안에서는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할까요? 이제 냄새 없는 공간을 만드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땀 때문이야.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야. 맞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단순한 피지나 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때로 별표 오랜 외로움이 쌓여서 만들어낸 마음의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거꾸로 하루 1분만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향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남진수 어르신 71세은 퇴직 후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외출을 줄이고 사람도 피하고 자기 방 안에만 계셨죠. 하루는 거울을 보다 귀 뒤쪽이 번들거리는 걸 보시고 처음으로 손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오래 방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귀 뒤를 닦으시며 자신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몸 냄새가 사라지니까 왠지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몸 냄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냄새가 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더 슬픈 일일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나를 다시 껴안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루를 향기롭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수건이 있나요? 목욕 후 물기만 닦던 수건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인의 냄새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이 남긴 흔적이고 관심이 필요한 신호라는 것을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김명자 할머님 80세. 손주들을 키우며 남편을 간호하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진료 후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앉은 아이가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 냄새 나나. 그날 밤 할머님은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있었구나. 그 후 매일 아침 작은 수건 하나를 따뜻한 물에 적셔 귀 뒤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나는 나를 닦아줍니다. 몸의 냄새는 지나간 시간을 씻어내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없애는 첫걸음은 수건 하나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화장품도 향기로운 향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를 향한 손길 하나. 내일 아침 세수를 마친 후 그 수건으로 귀 뒤를 닦아보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 속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냄새는 나를 다시 안아주는 향기야.